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강연할 주제는 이제 10년 후의 HR인데요. 사실 저도 1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10년 후에 HRD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거하고 현재에 비춰봤을 때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트 HRD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철학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이런 식으로 포스트라는 말이 붙는 거 많이 보셨죠? 그 포스트를 해석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후기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후기 현대주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벗을 탈자를 써가지고 탈현대주의 이러고 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해석하고 싶으세요? 후기로 해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탈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싶으세요? 네, 탈? 네. 대답 안 하시는 거는 늘 중용의 미덕을 지키시는군요. 네. 그래서 후기는 이제 앞단의 연속을 계승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고요. 탈은 이제 이전의 단계와 단절시킨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제2, 제3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전과는 색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HR-ON이잖아요. 여러분, HR이 뭐의 약자입니까? 휴먼 리소스의 약자죠? 예.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게? 인적 자원. 그러면 오늘 HR-ON을 그냥 해석하면 인적 자원 ON인가요? 예. 뭔가 좀 냄새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HR을 휴먼 리소스라고 해석할 때 오늘 나올 나올 이야기들이 따뜻한 감성, 지식이 나올까요? 휴먼 리소스.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으로 취급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연자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인적 자원은 천연자원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HRD 개론에 그렇게 첫 시간에 첫 장에 나와요. 그죠? 혹시 HRD 개론책 읽고 막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눈물 흘리신 분?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는 개념 변경을 좀 해보고 싶어요. 개념.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1년 전에 썼던 HRD와 관련된 개념하고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의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럼 여러분이 1년 동안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개념 없이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좀 바꾸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개념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 생각대로 HRD, HRM의 프랙티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프랙티스를 바꾸려면 개념을 바꿔야 되고, 개념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연구 주제의 관심은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학습이 있고, 여기 지식이 있고, 성과가 있고, 여기 일터가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어떤 식으로 바뀌든지 간에 저기 있는 4가지 키워드가 HRD 현장에서, HRD 이론에서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 앞에 어떤 형용사, 어떤 뒤에 붙는 전미사가 뭐가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학습에다가 뒤에 조직을 붙이면 학습 조직이 되죠. 학습 조직에 대한 트렌드가 90년대 초반을 강타했었잖아요. 그죠? 강타했으나 해도 잘 안 되니까 때려치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뒤에 붙었던 지식 경영이 나왔죠. 지식 경영. 그죠? 날리지 매니지먼트 잘 됩니까? 안 되니까 또 때려치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너무 함부로 많이 지식 경영. 날리지하고 또 매니지먼트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붙을지 또 모르죠. 여기 이제 학습에다가 요즘 앞에, 러닝 앞에 뭐가 많이 붙어요? M-러닝, 또 스마트 러닝, 이런 식으로 S-러닝, M-러닝, 예전에 U-러닝, E-러닝, 이런 식으로, 그죠? 모든 러닝이라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붙는 건 결국 그 시대 변화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러닝이라는 펀더멘털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 성과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 성과에 매니지먼트가 붙으면 성과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이 붙으면 성과 관리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앞에 휴먼이 붙고 뒤에 T가 붙으면 휴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돼가지고 ISPI라는 그 컨퍼런스라는 데 가보신 분 계시죠? 네. 거기 가면 늘 예나 지금이나 HPT, 군대에서 하는 PT가 아니고요. 휴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막 떠들어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한 펀더멘탈을 쥐고 계시면 제가 보기에 시류에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본질에 또 그 충실해서 그 피상의 그 어떤 증상을 붙잡고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세로 잠시 한 10초만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왜 안 해요? 왜 하라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손을 왼쪽 다리에 올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오른손 손을 왼쪽 다리에 올려놓고 이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자세하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봤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그대로. 그죠? 옆 사람한테 한번 까꿍 한번 해보세요. 까꿍. 요즘 학생들은 시키면 말도 안 들어요. 해보라니까요, 까꿍. 까꿍이 뭐냐면 저기 써있듯이 깨달을 깍자에 궁극의 궁자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도리도리 그러면 이제 이치 도자 이치리자 이치를 깨달아라 도리도리. 제가 서두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한국 HRD가 지금 정말 깍꿍을 당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네? 과연 우리가 HRD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HRD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얘기하는 우리의 HRD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우리 현장에서 나온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ASTD 매년 가다가 올해는 안 갔지만 ASTD 갔다 오신 분 흔들어 보세요. 올해 아무도 안 계세요? 다녀왔는데 손 안 드시는 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ASTD는 이제 Alcohol Society for Training and 그런 알고 있어요. 아메리칸 소사이어티인데 아메리칸 소사이어티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알코올을 먹는 소사이어티를 새로 꾸몄네요. 근데 거기 가면 매년 트렌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 한 10년 가보니까 트렌드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10년 전 트렌드가 지금의 트렌드를 대변하는 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트렌드가 옛날 것만큼 품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 발표자도 중구난방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안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가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 마이크 임팩트나 우리 김성호 사장님 오셨으니까 메가넥스트하고 같이 한국의 KSTD 코리안 소사이어티 포 트레이닝 앤 이런 걸 만드셔서 우리의 사례를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발굴해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책을 썼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HRD 생각지도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좋죠. 제목이 좋아가지고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이제 감성인데요. 결국 여러분 광고 카피가 호소하는 거는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고 치고 머리에다 호소하는 사람 봤어요? 네, 마케터 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봤냐고요? 없죠? 네, 마케터는 전부 다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골 때리지만 감성적으로 설득하면 가슴이 이제 막 두근두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4근도 되고 두근반에서 5근도 되고 그래서 근데 이성을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니까 이제 감성이 뜨겁게 달궈져가지고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에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HRD에 대한 감성에 대한 이야기 좀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생각지도를 가지고 생맥주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사진 조작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생맥주 마시고 싶죠? 네. 생각지도 책을 선전하는 방법으로서 생맥주로도 이렇게 선전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또 끝까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HRD 담당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저는 편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꺼졌다 켰다 하네요. 편집 능력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knowledge mashup이에요. knowledge mashup. 제가 여기 오늘 보여드리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도 제가 순수하게 창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워다가 편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화두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편집하라. 그렇지 않으면 편집당할 것이다. 먼저 편집하라. 편집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편집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편집된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책을 무려 66권이나 쓰거나 번역을 했는데 그게 다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워다가 남보다 먼저 편집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먼저 편집하는 놈이 임자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HRD 담당자가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시죠? 그러다 여러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개발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의 뭐 아이디어 하나 주워다가 슬쩍 갖다 놓고 핑에서 하나 갖다 놓고 에너지버스 이렇게 해서 복합 짜집기 상품을 해놓고 이제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무 그렇게 심하게 주장하면 제가 또 고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대성처럼 공개적으로 표절하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보기에 석사하고 박사의 차이점은 석사는 어설프게 편집하는 사람이고요. 베낀 흔적이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잖아요. 그죠? 박사는 어디서 베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베끼는 사람들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박사는 고도의 편집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조는 표절입니다. 표절. 다만 남들이 몰라보게 표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악당의 명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 남의 것 대부분에 내 것 약간만 섞으면 그게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다 남의 것 대부분에 내 것 약간 그러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10년 후의 HRD가 아니라 앞으로 조만간의 HRD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여러분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 편집 능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mashup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니체는 제가 이렇게 와인도 만들었고요. 맥주도 마세요. 굉장히 마시고 싶지 않나요? 우리 끝나고 이따가 한 잔씩 하시고 가세요. 사진 조작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지식은 이미지도 지식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도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테드나 유튜브 떠돌아다니는 동영상도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메시지도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미지, 메시지, 오디오, 비디오를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끔 자유자재로 주워다가 편집하면 그게 바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탄생하기 시작하면 남들이 주목하면 이제 이게 의미심장해지는 거죠. 의미심장. 의미가 심장에 박히면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스티브 잡스한테 보내줬더니 잡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아이패드로 제 사진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편집된 거거든요. 그죠? 잡스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등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다 뭐에 대가냐면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다가 자기 걸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안타깝게 이제 죽었지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잡스를 차후에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HRD 담당자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갖춰야 될 중요한, 우리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인문이잖아요. 인문학. 네. 인문학이 뭘까? 자, 여기 보시면 문사철이라고 있잖아요. 문사철. 인문학. 인문학은 저는 첫 번째 사람의 얼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 무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무늬가 어디서 탄생한 거냐면 사람의 얼룩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얼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의 흔적이거든요. 결국 인문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상대방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바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인문 정신과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늘 윌리엄 블레이크에게 시를 갖고 다니면서 시적 감수성도 받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EO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할 때 C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272자, 272자, 깨달을 오자 쓰면 CEO가 되잖아요. 영어로 CEO하고 CEO가 발음이 똑같죠?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예요. 뭐든지 이렇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알아주면 좋은 거고요. 아니면 말고 그런 거죠, 뭐. 결국 CEO는 인문학을 생활화시켜서 결국 고객의 아픔을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감지한 다음에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트렌드도 과거를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트렌드를 바다 건너 미국 거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HRD를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과거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거기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일수록 불 꺼진 잿더미에 있다는 거예요. 예? 불 꺼진 잿더미를 이렇게 후져보면 사람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간 굉장히 멋있는 우리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철학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또 본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다르게 본다. 여러분 다르게 본다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우리말에 본다라는 말이 27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맨 껍데기가 바로 거들떠 보는 거고요. 맨 끝에가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로 책을 볼 때 거들떠 보잖아요. 이렇게 대충. 들춰보고 거들떠 보고.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책이 뚫어지도록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책 보다가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안 보니까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꿰뚫어지게 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그러니까 동일한 사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남다르게 관찰하고 보면 거기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서 남다르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 더 자주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늘 새로운 경외심과 존경심을 더해주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내 마음의 도덕 법칙. 이게 칸트가 지은 3가지 비판서 중에 실천이성 비판에 나오는 칸트의 묘비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밤하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고 늘 내 마음의 동경의 대상인 거죠. 과연 우리 한국의 ACRD 담당자가 도달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동경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무엇이 뭘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번째,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은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나한테 가치 판단의 기준과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한 구석에는 도덕 법칙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마음의 한켠에는 미래를 향해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러나 도달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동경심이 바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를 드셨고요. 제가 45분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1번까지 하다 마치면 그냥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뒤에 있는 사람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이상 저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과거처럼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앞으로 발표하다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학원생도 몇 명 와 있는데 저의 수업은 필라버스대로 수업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표자도 그 5분 전에 결정이 돼요. 야, 오늘은 네가 한번 발표해봐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계획대로 각본을 짜주면 발표할 사람들 중심으로 발표를 해오고 나머지 80% 이상은 빈 머리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유태인이 오늘날 노벨상을 많이 탄 결정적인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예, 늘 정처 없이 어디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긴장감과 위기감에 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늘 불안해야 되고 불안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내일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오늘과 다른 방법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 남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게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석 광고인데요. 오늘 이제 주제가 감성이니까 이게 보석 광고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보석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왼쪽에 여자가 보석을 보기 전에는 남자가 저렇게 뚱뚱해 보였는데 여자가 보석을 열어본 다음에 남자를 다시 보니까 남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저는 HRD에서 논리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 99%에 논리 1%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논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논리가 한 70 정도 되고 감성이 30% 되면 주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죠. 성인들은요, 논리적 설명을 주의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5분을 넘지 못합니다. 5분 이상 여러분, 제가 한번 HRD 개론에 대해서 개소리하는 논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주의 집중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도 자꾸 보여주면서 감성적으로 설득하면서, 그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HRD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발한 상품을 고객한테 딱 보여줬을 때 순식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홀려가지고 마음이 빼앗길 수 있나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품을 카피 한 줄을 써보는 거예요. 이 한 줄에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제품이에요. 한 시간 동안 설명 듣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안 사는 거죠. 네? 여러분 세계적으로 맛있는 호떡을 굽는 집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맛있는 호떡을 구워줄 테니까 30분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30분 동안 호떡을 굽고 있으면 이 사람 기다릴까요? 네. 호떡의 업의 본질은 순식간에 구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광고인데 약간 좀 프로보커티브 하지만 똑같이 보석을 보여주는데 여자가 보기 전에는 마음을 열지 않다가 보석을 본 다음에는 마음을 활짝 연다는 그런 광고예요. 이런 거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너무 참지 마시고요. 니체가 연구한 게요, 인간의 신체에 담겨진 욕망을 연구한 사람인데 니체가 주장하는 인간이 디오니소스적 인간이죠. 술의 여신, 광기, 격정, 열정의 여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살으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끔씩 제정신이 들어서 그 이성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한 90%를 이성으로 통제받고 짓눌린 감성, 감정 이런 걸 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이런 걸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러브마크라는 책 읽어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러브마크.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러세요. 여기 보시면 가로축은 러브예요. 세로축은 리스펙트고, 그죠? 자, 그러면 러브가 사랑이 제품에 대해서 사랑이 낮느냐 높으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존경심, 사랑 다 낮잖아요. 이건 이제 일용품이라는 거죠. 여기 일용품에 해당하는 게 이제 치약, 칫솔 이런 건데 치약, 칫솔에 대해서 러브 하시고 리스펙트 갖고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야, 나 이 치약을 정말 사랑해. 응? 내가 조금씩 아껴 써야 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막 써제끼자는 거 이게. 존경심, 러브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ed, 러브는 불이 붙었어요. 순식간에 광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리스펙트가 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랜드가 있어요. high respect, low love. 리스펙트는 높으나 러브하지는 않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브랜드인데 러브마크는 제품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저게 이제 사치앤사치 그룹의 그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양반이 만든 책인데 서돌 출판사에서 2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HRD를 코모도티에서, 패드에서, 브랜드에서 HRD의 러브마크가 찍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리서치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케팅하는 사람 치고 리서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서치가 조사, 분석, 논리 이렇게 따지다가 리서치하다가 리타이어 당한 사람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예? 그래서 이론수의 감성이 1톤의 사실보다 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원더브라,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원더브라 광고인데요. 이 원더브라의 컨셉은 이 원더브라를 착용하시면 가슴이 이렇게 좀 커진다는 그런 푸시업 브라 광고인데요. 여기 지하철 경계선이 노란선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더브라를 착용하신 여성은 약간 뒤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뒤에 서 있을까요? 네? 좀 재미있으면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논리적으로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물음표를 찍게 하는 저게 뭘까? 이렇게 가만히 궁금하게 하다가 느낌표가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교육의 핵심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앞으로 10년 후든 20년 후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호기심의 물음표를 찍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답을 주면 안 됩니다. 답을 스스로 찾아야 돼. 시간과 노력이 들든 말든. 그러면 스스로 감동의 느낌표를 찾도록 우리는 그걸 과정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저는 미래의 HRD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를 인터러뱅이라고 그러죠. 생각의 빅뱅이 일어나는 인터러뱅이라고 그러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구글 이미지에서 원더브라를 딱 치시면 이미지 중에서 재미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교육도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음표가 있고 물음표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 느낌표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일단 기대 심리를 자극해야 됩니다. 여기 E3가 뭐냐면요. E3가 첫 번째는 expectation, 기대를 자극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험을, 체험을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E가 3개 있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E3 이론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알아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도 하는 거죠. 아무튼 호기심에 물음표를 갖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그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 보신 분, 유혹의 기술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아마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유혹의 전략 24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물론 거기 성적인 건 몇 가지만 빼고 하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실행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음표하고 느낌표 사이에 흥미진진한 감성적 체험을 제공해서 마지막에 빼도 박도 못하게 논리적으로 정당화를 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못 도망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실행을 해서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 이제 생각의 빅뱅이 일어나서 마력, 마취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못 도망가는 이런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책 읽어보셨죠? 네, 만져보셨구나 다. 1984년에 보면 이제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암울한 거대 담론이 일어나면서 이제 빅 브라더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암울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1984년 광고 이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January 21st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조지 오웰의 1984년하고 맥킨토시가 출시된 1984년하고는 won't be like, 다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암울한 세계가 오지 않고 1984년은 맥킨토시가 출시되면서 세상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킬러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HRD도 킬러 HRD 프로그램은 뭘까? 아마 메가 넥스트에서 우리 사장님이 조만간 만드셔 내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1Q84에서 1984에 84를 떴거든요. 똑같은 84를 썼지만 조지 오웰에 나오는 1984는 빅 브라더 거대 담론이고 여기에 나오는 84는 미시적 권력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다른 사람인데도 84를 다른 방법으로 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대 트렌드, 메가 트렌드가 세상을 움직일 것이고 한 사람은 마이크로 트렌드가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지만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거대 담론의 거대 트렌드에 우리가 너무 그 정신을 빼앗겨서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류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현장의 미시적 현상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오히려 프랙탈이라는 원리에 의해, 프랙탈 아시죠? 프랙탈. 작은 부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를 제가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프랙탈 유사성의 원리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얼이 이렇게 굴로 파여가지고 생긴 게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모래알 속에서 광활한 우주의 원리를 상상해내는 뉴턴처럼, 그죠? 저하고 한양대학교 밥친구 정민 교수님 잘 아시죠? 저하고 밥친구인 건 처음 아셨죠? 정민 교수님이 한 말이 있는데 그 거꾸로 팔아 트렌드가 될 때까지. 요즘에 이제 다산에 미치셔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하버드에 이제 연구 교수로 가시는데 아마 다녀오시면 엄청난 또 작품이 하나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이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도 어디죠? 미국의 어느 대학에 가서 안식년 하시면서 다산을 연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필독서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인데 저기에 보면 정보 가공법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 얘기하는 지식경영, 그 날파리 날아다니는 참을 수 없는 인식의 가벼움이 느껴지는 날리지 매니지먼트의 그런 텍스트보다 어마어마한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산이 책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그죠? 다산이 어떻게 책을 많이 썼느냐? 물론 제자들의 힘을도 많이 빌렸죠, 그죠? 다산 학당이 있던 것처럼 놀라운 정보 가공법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쓴 거죠. 그래서 트렌드는 패드나 패션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유니타스 브랜드의 발륨 18권에 보시면 저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학 쪽에 이렇게 트렌드가 초우량 기업의 조건, 이 톰 피터스 이 책 가지고 떼돈 벌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초우량 기업의 많은 기업들이 또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굿투 그레이트 컴퍼니 짐 콜린스 이 책 쓰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굿투 그레이트의 그레이트 컴퍼니가 굿도 안 되게 또 이렇게 망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한 관리자 마커스 버킹, 그 다음에 브레이크스루 컴퍼니, 그 다음에 제프 컬빈의 탤런트에 대한 거, 분석으로 경쟁하라, 그 다음에 세계는 평평하다, 뭐 단 탭스카시즌, 위키노믹스, 게리 함멜, 빌 브린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그 굿투 그레이트 컴퍼니 책 쓰고 이제 이 책이 잘 안 팔리고 망할 때쯤 되니까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책으로 또 돈 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 AST 가서 아마 기조 강연 들었을 텐데 저는 안 가고도 책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Great by Choice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Why do some company, 어떤 기업은 불확실성, 혼돈 속에서도 번창하고 있는데 왜 그런 다른 기업은 아니냐. 그래서 굿투 그레이트 컴퍼니에 있는 것들을 다시 조사 분석해가지고 재평해서 다시 또 쓰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런 경영 트렌드 책을 너무 이렇게 안 봐도 문제지만 너무 그것을 믿어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40년 동안 경영 이론 열풍을 조사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경영 이론들은 단순 규범, 잘못된 격려를 제공하고 만병통치약 같은 처방을 내놓고 시대의 조리에 따르고 사롭지만 근본적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트렌드가 이렇게 3워드로 돼 있잖아요. MBO, TLA, 3letter acronym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BO, BPR, TQM 이런 식으로. MBA는 3letter acronym 아닌가요? MBA는 뭔지 아시죠? 네, Managed by Alcohol 이런 것을. 근데 또 뭐 Married but Available 한 이런 사람들 MBA. 여기 MBA 자격증 많이 따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BPR은 또 뭐 B를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고. 저런 키워드에 우리는 너무 매몰돼서, 그죠? 여러분, 저거 끝까지 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BSC 끝까지 하는 사람, TQM 끝까지 하지 않고 또 TQM 다음에 나온 게 6시그마라는 기법 나왔잖아요. 그죠? 6시그마 도입하면 또 6시그만 퇴근해야 되겠네. 이렇게 6시에 퇴근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Human could be 브랜드 해가지고 이제 유니타스 브랜드에서 나왔던 걸 하나 이용한 건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못 보고 싶지 않은 거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것도 누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걸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맨 쪽에 보시면 이제 HRD 이론이 있고요. 프랙티스가 있고 컬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현실에 우리 쪽에 HRD의 이론이 있느냐? 에? 있습니까? 다 미국 거 아닙니까? 제가 심심해가지고 그동안 한국에 있는 교수들, 학자들이 쓴 논문들을 한 10년 거를 저널에 나와 있는 걸 총체적으로 다 분석해봤는데 한국의 HRD를 밝힌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소개.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식 5%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빨리 미국에 가서 수입해가지고 내가 번역해서 이걸 내가 따끈따끈한 거 갖고 왔으니까 너네 한번 냄새 좀 맡아볼래? 이렇게 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발이 떨어지면 또 가서 수입해보고 또 가서 수입해보고 이런 수입 5%상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우리의 현장을 파고드는 시어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빈약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이론적인 사람일수록 가장 실천적인 사람이다. 가장 실천적인 사람이 가장 이론적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론적인 사람일수록 현장에 가서 왜냐하면 저 시어리라는 게 프랙티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프랙티스를 해본 사람이 시어리를 만들어야 그 시어리가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관념의 파편을 계속 생산해봐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박사가 열불박자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죠? 석사가 돌석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쪽에 이제 프랙티스를 가보시면 부실한 실무적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경력 15년, 10년, 15년을 가졌다는 거야. 뭐 했냐고 물어보면 교육 운영 15년을 했다는 거야. 교육 운영 15년은 군대 병과로 따지면 일빵빵 보병이에요. 바깥에 나가봐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실무적 경험이냐. 그래서 저는 현장에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진실이 숨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랙티스를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으로 이론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야 이론적 실천이 되는 것이고 실천적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 HRD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여기 밑에 보시면 컬처가 있습니다. 컬처, 문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문화는 서구의 문화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문화와 문화의 고유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기 동과 서라는 EBS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있는데 한번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을 대표하는 음료는 콜라죠. 자본주의의 쌉쌀한 맛이 콜라에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은 프랑스는 포도주, 그죠? 네. 그 다음에 독일은 맥주, 영국은 홍차. 이 독일에서 철학이 많이 발달한 이유도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의 이 맥주가 이게 거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념의 거품이 철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요. 이렇게 안 믿는 것이세요. 그 다음에 책 중에 밥은 마을을 만들고 빵은 길을 만든다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요즘에 빵 먹는 사람도 있죠. 저도 저녁 아까 빵 먹었는데 밥하고 빵의 음식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빵은 개체 음식이에요. 빵은 이렇게 부서지고 빵 따로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길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바쁜 나머지 설레임처럼 이렇게 짜먹는 음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짜먹으면서 출근해. 그럼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죽잖아요. 그죠? 밥은 모여 앉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촌락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컴퍼니가 무슨 뜻이냐면 밥을 나눠 먹는 한솥밥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밥은 스티키하고 관계 음식이거든요. 밥과 김치, 밥과 국 이런 식으로 뭔가와 관계 속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 공동체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빵을 먹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체 음식이고 국물 분리형 음식이에요. 미국의 음식들이 다 국물이 없잖아요. 스테이크에 이렇게 국물이 있어요? 국물에다 말아 먹는 스테이크 보셨어요? 우리 문화는 국물이 있잖아요. 설렁탕, 그다음에 뇌진탕이라는 뇌 음식들. 그래서 우리말에 국물 없다 국물도 없다 그러면 심한 욕이란 말이에요. 죽자사자 국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인간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문화는 음료는 뭐예요? 숭늉이나 막걸리. 예? 숭늉과 막걸리의 특징은 희끄무리하단 말이에요. 이 희끄무리가 바로 우리 문화의 DNA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 하얗지도 까맣지도 않고 이 양극단의 어느 스펙트럼 상에서 서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걸 배우다가 성과주의,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거를 재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ISD 있잖아요. ISD 아시죠? 예, ISD가 우리나라에 왜 안 되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건 빵 먹는 놈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밥 먹는 놈한테는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주장하면 저 이렇게 도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장이 맞아요. 한번 봐보세요. 응? 봐보세요. 이게 분석, 설계, 개발, 실시, 평가를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서양 음식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다리가 부러지도 한꺼번에 차려놓고 동시다발로 주워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석, 설계, 개발, 실시를 동시에 해야 체질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꾸 분석한 다음에 설계하고, 설계한 다음에 개발하고, 개발한 다음에 실시하고, 이렇게 하면 납기도 안 맞춰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 참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죠? 들락날락. 이거 들어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들락날락. 오락가락. 오느냐.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가 영어로 올라가는 기계예요. 그냥 내려오지 말아야 돼, 올라갔다가. 에스컬레이트.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언어는 철저하게 양자택일의 논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언어는 양자병합, 양단불락. 여기서 우리의 위대한 창조적 DNA가 있는 거거든요. 언어 속에도 이미. 네? 여러분 보일락 말라 이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몸 달잖아요. 보일락 말라. 사과 서너 개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3개, 4개 집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애플 3 or 4 please 그러면 사과 몇 개라고요? 3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 문화에 맞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 현장에 지금 막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 이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맨날 저쪽에 가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한국의 HRD에 이론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그렇게 쓴 책이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꼭 사보세요. 4세대 HRD라고. 그건 제가 현장 체험을 통해서 제가 이론화시킨 책이에요. 그거 후속판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세종대왕도 백독 백서라고 해서 100번 읽고 100번 쓴다잖아요. 그죠? 신경숙 소설 작가도 남의 소설책 100번 필사 100개 썼대잖아요. 예? 필사적으로 필사하는 거죠. 예? 아까 10분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마 1번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HRD 담당대 사중고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미천한 전문 지식, 부족한 통합적 안목, 현실은 또 복잡한 문제, 현실적인 압박과 이런 게 오죠. 금요일 날 아이디어 주고 월요일 날 보자고 그러고 자기는 퇴근하고 나는 또 주말에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적으로는 양성 전략도 미비돼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비전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남이 누가 비전을 줍니까? 여러분 상사도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사한테 비전을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예? 여러분 다니는 회사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뭐 2015년 매출 15조 달성 그러면 비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자가 아닐 비자야. 그래서 그 2015년 매출 15조 달성 그럼 나보고 뭐 어떻게 하랬네. 이거 휴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달성하려면. 그래서 나는 또 고통, 몸통 이게 아프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사중고 속에서 어렵다, 현실이 복잡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죠? 시키는 일은 많고 그럼 뭐 못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봐야 또 거기 또 별 볼 일 없어. 거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덕분에 사중고 덕분에 우리가 HRD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뭔가 한 칼 한 사람은 마케팅을 가든 인사조직을 가든 구매를 가든 그 사람은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떤 분야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공통된 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그죠? 컨셉을 기획해서 프로세스를 디자인해보고 실행해보고 피드백 줘서 평가해보는 이 완사이클은 기획을 하든 HRD를 하든 뭐 상품 개발을 하든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다만 기획의 대상, 개발의 대상만 다를 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서 체화시킨 지식, 그런 것이 바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이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공유해야 될 그런 지식이 저는 그런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체화된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또 HRD의 오적은 근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HRD 담당자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HRD 리더십이 또 없어요. 리더치고 또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잘라내고, 그죠? 구조조정의 1호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격려와 지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담당자의 통합적 안목은 부족하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 빨리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딴 데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또, 그죠? 우리가 여기는 또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문화적으로는 또 학습 문화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촉진 장려의 문화로 바꿀 것인지 HR과 경영과 HRD가 전략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늘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HRD 담당자일수록 HRD 책은 조금만 읽으시고 경영학 책을 좀 많이 읽으실 것. 경영의 안목 없이 기업에서 HRD는 늘 여러분 늘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미래 HRD 담당자 역할이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근데 자기가 경영학 책 읽은 것도 별로 없고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전략적 파트너 그냥 전략적 하수나 시녀가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보여드리는 장표 중에 이렇게 수많은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왔다 굴러 떨어지고 미국에서 하면 우리도 주워다가 하고 예? 저 중에 하나만 주워다가 죽을 때까지 하시면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저거 만든 놈이 다 다를 뿐이에요. 다 학습과 지식에 대한 문제고 저거 어떻게 해가 저걸 성과로 낼 것인지. 그래서 오늘 주장하고 싶은 말씀이 투마로우의 트렌드는 없다. 추세 쫓다가 추락할 수 있다.
우리 HRD 현장에서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지금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은 돌아가야 할 시간이 한참. 그래서 질리는 불 꺼지는 잿더미가 있다. 그래서 그 많던 트렌드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주워 먹었을까? 응? 그런 것처럼. 너무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트렌드에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5년 전에 트렌드 한번 파보세요.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 10년 후에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몇 분 남았나요? 네. 2번까지는 좀 하다가 되겠네요. 제가 그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책을 쓰면서 이런 책들을 읽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현재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책들의 공통점들은 다 우리가 점점 생각하기가 어려워지게 현실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스마트폰이 대신 생각해주고 스마트폰이 대신 길 찾아주고 스마트폰이 대신 음식점 찾아주고 여러분이 하는 뇌가 뭐예요? 할 수 없고 네?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뇌 기능은 점점 퇴화되고 네, 우리는 점점 이제 바보 멍청이로 바뀌는 거죠. 네? 여기 한번 눌러줘 보시겠어요? 네. 사색하지 않고 검색하는 젊은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사색하지 않고 검색을 합니다. 숙제도 검색으로 하고 친구와 밥 먹는 것도 검색으로 하고 검색하지 않으면 쇼핑도 사랑도 못합니다. 저녁동물을 보는 감동, 새가 날아가는 변이, 마리까지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검색해보세요. 네, 저런 거 검색하면 정의로운 기적이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다 사색이 된 이유는 사색을 안 해서 사색이 된 거예요. 사고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가 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스마트폰을 끄고 디지털리 디스커넥션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시고 그래서 고전책을 붙잡고 오래된 미래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절대 인간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스마트 러닝 조만간에 또 없어질 거예요. 또 다른 러닝이 나올 거예요. 계절 따라서 옷 갈아입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러닝은 바뀌지 않지만 러닝의 옷이 입혀지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장인 책을 읽어보세요. 저걸 끝까지 읽는 데는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무려 600페이지, 500페이지가 넘는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리차드 세넷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HRD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느냐? 장인,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 여기 부제목이 뭐예요?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이잖아요. 네? 손을 주로 검색하는 데 쓰잖아요. 검색. 네?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한자 또 하나 있어요. 체인지라고요. 세상을 체인지하려면 체인지해야 된다. 몸을 움직여서 깨달음이 오면 그 지식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프랙티스를 통해서 우리의 고유한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고통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탄생하지 않는 지식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개인의 생각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거 동영상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반말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험적 느낌이 실종되어가는 교육은 사육이다. 우리 아이를 사육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우리는 지금 임직원들을 사육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몸으로 움직여서 체험적으로 해봐야만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체험을 해봐야만 온다는 것이고요. 머리로 알 수는 있지만 체험하지 않고 가슴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미래는 체험적 느낌의 축적이 바로 저는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체험적 느낌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한 머리로의 이해의 교육,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위험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을 뒤집으면 육교가 됩니다. 육교. 여러분은 교육을 통해서 미래로 건설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육을 너무 잘 선택하신 거고요. 정치를 뒤집으면 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정치는 하지 마시고 교육을 통해서 육교를 건설하는 업을 하시기 바라면서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